일단 구도상으로 반 이재명 전선이 되면 그 윤심 지지층이 반 이재명 그 프레임 안에도 존재하는 지지층이잖아요. 유권자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한 명도 이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당원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당원들의 머릿속에도 저걸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누군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겠죠. 김문수, 지금 4인방 중에서는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확장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확장성 분석을 해볼게요. 예. 지금 막상 양자 대결을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누군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과반으로 이기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기억나실 것 같은데 2002년으로 제가 되돌아가 볼게요. 2002년에 이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빨리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때가 대한민국 하던 그 월드컵 때예요. 막 임 변호사가 막 여기에다가 막 칠해가지고 다니고. 그때 신림동에 있었어요. 신림동. 그때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3, 4, 5월로 넘어가면서 5월 달에 지방선거 했었거든. 그런데 막 노무현 지지율이 10%대까지가 떨어질 거예요. 이해창이 30몇 %야. 정몽준이 1등 할 때도 있었어.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된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이해창 대세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끝났다. 아니, 지방선거 참패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못 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판이 바뀌어. 근데 정몽준, 노무현 단일을 안 했더라면 정몽준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선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대선은 정몽준 거야. 근데 MJ가 또 이게 또 단일을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단일화가 끝나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쫙 올라갑니다. 노무현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해창에 대한 뭐 아들 문제, 근데 아들 문제가 그때만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또 그게 나와. 그러면서 결국 노무현 당선이 되잖아요. 정몽준 전 의원이 철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철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 더 올랐죠. 그 왜 되는 줄 아세요? 그 직전에 처리한 바람에 단일화를. 예. 그렇죠. 왜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는 이른바 언더독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맞아. 야, 이렇게 가져왔는데 철회를 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 기억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은 더 불리해.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본 투표일 직전에 갑자기 단일화 사전투표를 강조하니까. 네. 그런데 본 투표일 오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처자듯, 고칠게요. 네. 하루 종일 곤히 주무시던 20, 30, 40대가 벌떡 일어나서 투표소로 가요. 대거 몰립니다. 오후 3시부터 역전이 돼요. 4시 사이에. 표가. 그때는 6시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5시쯤 돼서 역전이 되면서 끝나요. 아,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이 지금 개헌을 던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돌을 던졌는데 그냥 무심코 던졌어. 그게 에이게 무슨 조그만 돌인데. 근데 개미가 맞으면요, 올챙이가 맞으면요 죽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비 효과가 발생할지 그렇죠. 모른다고 네.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 모르겠습니다. 깜깜입니다. 지금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오,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네. 뭐 광역단체장들도 다 나올 거예요. 뭐 이철우 이걸 우리가 예. 뭐라고 하냐면 이른바 우리가 영장 쇼핑도 했었잖아요. 이게 대선 쇼핑이에요. 이때 나와야 돼. 이때 나와야 본인 스스로를 PR할 수가 있어요. PR의 최고의 기회예요. 왜 사퇴는 안 해도 돼요.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하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까. 어차피 대부분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사퇴를 할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내가 안 한다. 막 치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나올 거라고요. 근데 광역단체장도 지금 뭐 김태흠 지사, 유정목 시장, 또 이철우 지사 다 나올 거예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다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희룡 다 나와요. 와. 다 나와요. 왜? 일단 그래야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또 이재명 대표에게 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존재감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일단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든 아니든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당권 도전이에요. 당권 도전이에요. 당권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원이잖아요. 일단 당원들과 스킨십이 생기잖아요. 대선 때 나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접촉이 되고 전화번호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하네요. 프리 전당대회네요. 프리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 열 몇 명이 나올 거예요. 10명이 나올 건데 네. 이것이 그러면은 대선, 경선, 흥행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10명이 나와서 각자 또 단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친윤, 누구는 반윤 하면서. 지금 어. 우리 방송의 절정은 5월 초에 제가 등장했을 때예요. 등장할 때 그때는 조회수가 터질 거예요 아마. 조회수 터져.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투데이 저투데이 막 터질 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5월 달에는 이제 갈리잖아요. 딱 추려져요. 4명으로. 4명. 그렇죠. 4명으로 추려져. 또뭐 3명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건 뭐 이제 근데 3명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본경선이죠. 그때 이제 누가 되느냐. 그건 정말 흥미진진한 거죠. 누가 될 것 같아? 아까 알 것 같으시다면서. 아, 그건 뭐 이제 아는데. 우리 조회수 폭발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투데이가 이투마로도 되고 저토마로도 되게. 그건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건 좀 약해.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빅포? 그런 대표적인, 그렇죠. 빅포죠. 빅포가 유력한데, 일단 여기에서 제일 일단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여론조사 예. 비중이 높고, 시종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심 성격의 지지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고 가느냐 버리고 가느냐. 자, 안고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유권자들이잖아요. 예. 1인 1표. 근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 어렵죠. 그렇잖아요. 깡그리 반 이재명 구도로 모아가도 쉽지 않은 선거일 텐데 버리고 간다. 또 하나는 그 윤심 지지층을 적으로 돌린다? 그건 더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큰 용기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지 안고 가야 돼요. 못 안으면 안 돼.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도 안고 가야 돼요. 안아야 돼. 그리고 안을 수 있게 최종 후보가 누구라도 결정이 되면 당이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이 되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되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구도상으로 반 이재명 전선이 되면 그 윤심 지지층이 반 이재명 그 프레임 안에도 존재하는 지지층이잖아요. 유권자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한 명도 이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당원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근데 당원들의 경우에는 일단 속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명박한테 물어볼게요. 당원들의 마음이 윤을 완전히 버려버리자. 저건 버려버리자. 일까요? 아니면 일단 조기 대선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다 우리 지지층들은 뭉쳐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까요? 2번이겠죠. 2번이에요. 당원들은. 그럼들은 당원들의 머릿속에도 저걸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누군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겠죠. 김문수, 지금 4인방 중에서는 홍준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확장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확장성 분석을 해볼게요. 예. 자, 중도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도층 얘기 많이 하잖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명박한테. 중도층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층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도층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지지층들을 최대 잡을 수 있을 때 중도층도 따라오는 겁니다. 일단 집토끼 잡고 봐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게 견인차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일종 우리가 중력이잖아요. 핵이 있어야 어떻게 중력이라도 그렇죠. 오는데 핵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는 중력 작용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른바 마그네틱 이펙트입니다. 내가 내 지지층들을 강하게 결집할 때 중도층이 따라오고. 자, 내 지지층들을 최대한 끌어당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 여유가 없을 때 중도 이야기 어린 만 프로씩 없어요. 그리고 중도층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100만 원 줄게 중도층 잡아 그러면 한 명도 못 잡아요. 자, 또 하나. 수도권 잡아올래 그러면 수도권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러면서 수도권 전략 이야기를 해요. 안 따라와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 이야기하면 표를 줄까? 어림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 글로벌 경제 이야기예요. 사학개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이 전에 2030 세대한테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코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내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확장성 내 이해관계랑 맞닿아 있어야 돼요. 확장성이라는 건 사실상 내 코어가 있어야 그다음 확장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한동훈 너무들 쉽게 확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정이 있다.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예. 우리가 다 이념적으로 중도층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확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때 확장성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장성은 경제의 확장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중도를 이념적으로 아주 보수, 이 강보수가 아니니까 확장성이 있을 거도 중도가 그걸 좀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늘려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종북좌파를 척결하자라고 강한 어조로 했던 분이더라도 경제적 확장을 하는 정말 순간 중요한 걸 얘기를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자꾸만 합해 뭐 이러면서 상인들 접근을 하죠. 그죠? 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른바 이해관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도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중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중산층을 확대하겠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20대 30대들이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쏙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확장성을 목이 얘기하지만. 메었어요. 그래서 빌드업을 하셨구나. 국민의힘이 정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상층 전략을 써야 된다. 이념의 이해관계. 확장에 매몰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경제의 확장성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 시간이 없는데 예. 트럼프가 그래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있죠. 그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식이 9,600조 우리 돈으로 빠졌죠. 그죠? 이 이야기예요. 야, 내 이야기 들으면 중산층은 잘 살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돈 많은 애들, 주식 돈다발로 있는 애들, 월스트리트 거부들 그분들은 빠졌지. 오케이. 중산층 잘 살 거야. 일자리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이거 핵심. 이해가 쏙 됐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